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으로 풀어내는 자치경영의 비전, 오늘은 수원시의 환경정책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이곳 수원시를 찾았습니다. 오늘 염태영 수원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바쁜 시장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TV 시청자들과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TV를 통해서 환경을 사랑하시는 국민들과 또 우리 수원 시민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릴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핫 이슈로 인터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는 9월에 자동차 없는 도시 시범 사업을 국내 최초로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제 도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생태교통 수원 2013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시 여러 동 중에서 행궁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그 주변 동네인데 이 행궁동 일원에서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차 없이 생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석유 고갈 시대에 친환경 무동력 교통수단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또 이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그 우리 도시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재현해 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이클레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와 UN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이런 일은 한 달 동안 인위적으로 차를 빼고 이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적응해 가고 또 이것을 즐겨가는지를 보는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되고 나면 이 실시되는 과정을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UN 기구나 관련되는 전 세계 학술단체 같은 데서 우리 사업들을 보고도 받고 또 이후의 그 미래 도시의 모습에 상당 부분 참고를 하게 되겠죠. 예, 어마어마한 행사인 것 같은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생태교통 세계 총회가 또 수원에서 열립니다. 예. 그 2011년 창원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두 번째 열리는 행사인데요. 예.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인가요? 예. 생태교통 수원 2013에 이제 9월 1일 시작될 때 개막식 겸하는 행사가 생태교통 세계 총회입니다. 이 그 세계 총회는 수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생태교통 수원 총회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는데 2년 전에 창원에서 1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고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행궁동에서 전 세계 도시의 시장이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교통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한 500분 이상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오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도시, 공간, 그리고 사람 이런 주제로 구도심을 어떻게 재생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공공 이 장소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또 사람 중심의 미래 교통수단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생태교통의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관련 전문가와 시장들이 논의해보는 자리거든요. 창원총회가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그 자전거 시스템들을 선보였다면 수원총회에서는 이런 이제 교통수단만을 넘어서 석유 고갈 시대에 대비한 친환경적이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이동수단들 지금 예상되기에는 무동력 친환경 교통수단 한 200여 종 이상이 이곳에서 새롭게 전 세계가 개발된 무동력 교통수단들이 다 와서 펼쳐지면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제 그것을 갖고 생활에 이용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수원시 정책 중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재밌는데요. 예.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 시행 이후에 단속 결과가 어떤지 변화된 점들이 좀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사실은 옛날엔 쓰레기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배출하는 것들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졌어도 그것은 단일한 성상대로 구분만 되면 다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건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것은 그 단일 성상이 아닌 것들이 섞여질 때 이때는 자원의 가치가 없어서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와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것들을 시행하자, 실천하자는 뜻이고, 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할 때 그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은 지금 종량제가 1995년에 실시됐으니까 우리나라 전면적으로 실시된 게 1995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18년이 지났는데 그때 종량제 봉투를 다 써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거기다 담기로 했는데 지금 무단투기가 너무 많이 성행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우리 시만 해도 40% 이상 돼요. 또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량제 봉투에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면 그것이 결국 모아져서 소각장으로 가는데 소각장에서 기기적 결함을 또 초래해서 또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또 엄청난 그 우리 기기를 새로 수선하거나 그 보수해야 되는 또 예산까지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철저히 분리하고 그렇지 않은 최종적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제대로 담아서 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무조건 씨가 다 처리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제대로 담아서 버리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돈으로 지금 무단투기하는 사람 것까지를 같이 처리해 준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않는 것은 수거해 가지 않겠다. 이것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교육하고 홍보하고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를 걷어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주민들 민원이 아우성쳤죠.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왜 우리 집 앞에 검은 봉투로 무작위로 투입됐다고 해서 안 갖고 가는데 이 날도 더워지는데 냄새도 나고 벌레도 들끓는다. 빨리 갖고 와라. 너네들이 잘못해놓고 왜 시민들한테 책임을 묻냐. 뭐 여러 가지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 중에 저 구청장, 동장,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나가서 치우기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분리를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처리도 하면서 같이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안 쳐가는 것도 보여지게 되니까 주민들이 서로 경계도 하고 신고도 하고 또 우리가 무단 쓰레기 투기 감시자들을 감시위원들을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서 한 400명을 위촉했어요. 또 택시라든지 자동차에 그 블랙박스에 그 TV 그 카메라 달린 거 있죠? 카메라 달린 이런 차량들로서는 우리가 그 도로 환경 감시단 이렇게 또 이름 붙여서 신고를 받고 뭐 이래서 신고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도로 입양 사업이라 해서 도로에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거나 또 그 도로가 훼손된 거 이런 데는 또 각 단체나 기관들에서 보수도 하고 또 그 신고도 하게 하고 관리도 하게 하고 또 청소 취약지구 이것을 특별히 취약지구를 73개소를 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클린 누리 사업 이런 것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하니까 지난 6월 초에 5월 한 달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니까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양도 한 5, 6%가 줄었고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지난해 5월에 비해서 30%가 늘었어요. 그 전달인 4월에 비해서도 3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버렸던 것들이 적어도 30%는 쓰레기 봉투에 더 담게 됐다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나도 손해보고 동네가 전체가 손해보니까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겠다는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돼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은 현재까지는 1차적으로 상당히 네. 그 정착된 거로 이렇게 분석되고 평가됩니다. 예, 쓰레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많은 인력도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6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그 지금까지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그 음식물 쓰레기 또한 우리 시는 이제 종량제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죠. 이것을 사용해서 배출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를 했어요. 이렇게 별도 수거한 것들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소에서 사료화나 퇴비화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거쳐진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은 소각장에서 같이 태웠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크지 않고, 그래서 음식 쓰레기 양도 크게 줄지도 않고, 또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줄여서 자원을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정신에 가장 부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전용 수거함이 있는데, 그 수거함에 개인 카드를 갖고 있다. 그 카드를 대면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카드는 자기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이 열리면 거기다 버리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버리면 그 버린 무게가 계근이 돼서 그것이 당신이 지불해야 될 처리 비용이 얼마라는 것이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카드에 집적된 것은 관리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 쓰레기 항목으로 부과가 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 과정이 그 디지털 시대에 합당한 네. 이런 전산화 작업으로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마다 무게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내는 것이 알 수 있게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곧 자기한테는 경제적 손실이 된다는 걸 아니까 적극적으로 줄이게 돼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런 경우에 시범적으로 한 경우 보면 20% 이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 시로서는 연간 10억 이상의 음식물 처리 비용이 줄게 돼요. 그것이 주민들로서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했을 때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지불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그동안 나온 결과라, 우리 시는 지난 봄부터 각 영통구에 4개 구가 있는데 영통구에 RFID 방식의 음식물 수거하는 전용 용기가 설치가 다 됐고, 아파트 단지만입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구를 올해 11월까지 다 RFID 방식으로 전용 수거함을 둘 거고, 12월부터 그래서 우리 수원시 관내의 모든 아파트 단지는 전면적으로 쓰레기 RFID 방식에 의한 종량제가 실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디지털 또 첨단적인 그런 장비들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예. 토양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이제 대기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110만 톤 줄이기 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를 40% 줄이기 위한 운동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진행 중이고 또 시민들의 실천 내용, 그 산업계의 실천 내용들이 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도시가 2011년 9월에 환경수도 이런 도시의 정책 목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대책 없이 쓰고 또 환경을 훼손하는 대단히 개발 사업이 무작위로 일어나면 우리로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지구나 환경이 제대로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된 거죠.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지금 선진 도시들이 경주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이에요. 올여름이 얼마나 무더워요. 또 이상 기후 현상 네. 얼마나 빈발하고 있어요. 이게 다 지구 온난화고 그것은 온실가스 효과라는 것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최대한 탄소가스를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선진국 유럽의 도시들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보통 갖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선진적이죠. 우리 도시는 40%를 줄이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갖고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목표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는 1단계로 2005년 대비 5%를 줄이는데, 절대량이 5%가 주는 거죠. 그 목표의 그 규모는 온실가스 110만 톤이에요.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115만 명이니까 1인당 1톤 줄이기다,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58개 개별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 여러 종류의 이제 단위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크게 나눠보면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바꿔주게 하는 교육 사업, 또 시민들과 늘 그 정책적 과제들을 제대로 실현해가는 것들이 문제 해결을 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소통 사업, 홍보 사업, 또 이 실천을 아주 배가시키도록 하는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을 각 그 에너지 용처별로 쭉 보면 가장 큰 게 결국은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온실가스의 90%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도 요번에 이제 이 여름에 그 원자력 발전소 문제 때문에 더 그 전기 전략의 그 절박한 그 상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 또한 여름철 전력난을 대비한 각종 그 에너지 전략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열을 더 크게 한다든지, 이 냉방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든지, 제가 입는 쿨비즈 이런 걸 통해서 체감 온도를 더 낮추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특히 그 중에 아까 생태교통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 이동수단의 에너지를 대폭 절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동력 교통 수단들이죠. 그리고 우리 도시의 시민들로서는 탄소 포인트제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본인이 여러 자원이나 에너지를 줄인 만큼을 환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탄소 포인트로 다 적립이 돼서 그 절감한 만큼을 본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통해서 에너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또 시민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제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자연보전연맹의 세계 환경 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수원시 역시 비슷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와 구별되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주도는 환경 보물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자연환경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죠. 그런 곳이어서 우리하고는 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출발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시는 인구 115만이 넘는 굉장히 인구 밀집된, 그야말로 밀도가 높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도시는 이제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환경 수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환경 도시, 저탄소 녹색 도시, 그리고 환경 거버넌스를 이루는 도시, 이런 것들을 3대 정책 목표를 갖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환경 수도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제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소통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행정을 기반으로 환경 수도 우리 선언문도 발표를 하고, 또 도시계획을 하는 데서도 시민계획단이 참여해서 도시계획 차원을 시민들이 실제 참여한 가운데 기반을 잡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환경 생태 체험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갖고 시민들의 의식 개선, 환경 의식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환경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이런 그 환경 수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문제에 대해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물 문제 얘기인데요. 호매실 택지 개발로 칠보산 주변의 생물 서식지와 습지가 훼손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신가요? 예, 이 수원이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동쪽으로는 영통 신도시가 있고, 또 동북 쪽으로는 광교 신도시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주로 자연 상태였던 논밭, 야산 같은 대부분의 지역들, 저수지를 포함한 이런 지역이었는데, 여기 이제 도시화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광교 신도시는 그 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든 최초의 그 신도시고요. 서쪽으로는 호매실 택지개발단지가 있는데, 이곳이 주로 예전에 야산과 논밭이었던 데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도시화로 되고 아파트 숲이 되니까 이런 이제 자연을 잃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생물 서식지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시민들과 함께 생태환경 체험 교육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호메실 택지지구 제3호 문화공원 내에 그 생태환경 교육 체험관이 내년 초 문을 열 걸로 올해까지 공사가 맞춰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수원 생태체험 교육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에 대한 구상, 기획, 설계, 건립 전 과정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단체가 참여 소통해서 환경교육과 거버넌스를 이루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고, 또 환경체험관 주변에는 이 수원 생태체험교육 시민위원회 이런 민간 주도로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 주변에 일부 남아있는 논을 매입해서 논습지를 통해서 생태계의 최소한의 서식 공간을 유지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돼서 또 다른 생물 문제로 얼마 전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 청개구리가 정작 처음 발견지인 수원에서는 한 마리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시 차원의 보건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솔직히 말하면 한 마리도 남아있지는 않은 건 아니고 네.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디서 발견된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또 그것을 무분별하게 남획할지 몰라서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거고요. 네. 수원 청개구리는 수원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고, 또 수원의 지명을 그 생물종의 이름으로 붙였던 아주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 상징이 큰 그런 그 생태종이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깃대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수원의 깃대종 같은 사업이 수원 청개구리 그 되살리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예전에 환경운동할 때는 제 깃대종이 수원 청개구리였어요. 닉네임이. 네. 예. 근데 이 수원 청개구리가 이제 현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보호종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이 수원 인근 지역, 기호지방 일부 지역에서 계속 발견됐는데 지금 급속한 도시화로 이게 거의 사라진 거죠. 멸종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식지가 상당 부분 감소돼서 잘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더니 작년에 우리 수원의 망포동 일대에서 서식지가 확인이 됐고, 또 지금도 수원 환경운동센터를 비롯한 민간 환경단체들이 전문가와 함께 이 수원 청개구리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견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환경 체험관 옆에 그런 논을 사서 습지 서식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 지금 북수원의 뜰한채 아파트 맞은편 쪽에 수원 청개구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습지도 조성하고 거기에 이제 논습지들에게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는 그런 농법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런 주변에다 이런 수원 청개구리를 복원하려는 이런 그 추진 계획들을 별도로도 갖고 있습니다. 예, 참 환경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TV 시청자들과 수원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을 지키고 우리 지구 자원을 지키는 일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존에선 너, 나, 또 우리 세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모든 부분이 이런 가치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시 차원에서는 우리 도시가 그 선험적 노력들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올 9월 행궁동에서 벌어지게 될 생태교통 수원 2013 차 없는 미래도시 모습을 재현해보는 이 사업에 우리 환경TV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들께서 관심 갖고 한번 찾아와 주시고, 또 오시면
재미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친환경, 무동력 새로운 교통수단들을 체험해 보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학습을 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수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시 정책들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원시의 환경 정책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탄소를 낮추고 생물을 복원하는 것까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들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